반갑습니다. 금일 시장 동향과 뉴스 그리고 개별 종목 흐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미 증시 상승으로 장 초반에 갭으로 띄우면서 상당히 좋게 시작을 했지만 장중에 기관하고 외인이 쌍끌인 매도에 나서면서 장중 한 3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크게 밀리다가 장 막판에 약간 반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인이 장중에 900억 이상 매도를 보여주다가 장 막판에 240억 매수로 마감이 됐습니다. 기관은 4200억 매도로 완전히 매물 폭탄을 쏟아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외인이 87억을 매도하고 기관이 321억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0.88% 하락 마감했고 코스닥은 0.47%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본 증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중국 증시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나라 시장만 상당히 이 기관들의 이런 엄청난 매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오늘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느껴지는 거지만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은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기업이 좀 좋은 호재가 나왔다 그러면 고가에서 시작을 하게끔 만들고 나서 매물을 완전히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태에 속지 않도록 항상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며칠 전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였었죠. 동일하게 시가 높여놓고 그때는 외인 기관이 쌍끌이로 엄청나게 팔아대면서 우리나라 시장만 유독 심하게 주가가 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두 번째로 미국 주요 기업의 실적 호조 그리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1150.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9원 이상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환율이 상당히 강하게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주가에는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정작 외국인들은 주식을 크게 내다 팔지 않고 있지만 기관이 상당히 매물을 쏟아내면서 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금일 5G 관련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업종이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번째로 돼지열병 관련주들은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계속 흘러내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돼지열병 부분이 쉽사리 꺾이지는 않겠지만 이러한 재료로 테마주들이 상당히 급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테마주들은 웬만하면은 매매를 하지 않는 게 사실은 가장 좋습니다. 어느 정도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잘못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고 들어갔다가는 고점에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매매를 할 땐 손절 라인을 반드시 잡고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좋습니다.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손절 라인을 잡고 매매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주식판이 완전히 노름판처럼 움직이는 모습이 계속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관들이 있죠. 특히 기관하고 외인이 작정하고 공매도하고 손잡고 방향 잡아가지고 누르면 호재고 뭐고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수급 가지고 개인들은 그런 거를 막아낼 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심하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물보다 파생 상품 시장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파생 때문에 상당히 뭐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그런 모습이 자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이 각종 증권사에서 추천한다는 리포트들이 뭐 연속으로 뭐 DB에서 나오고 신한에서 나오고 하나에서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은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증권사 추천 리포트가 나오면 당일 시가는 좀 높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막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각종 증권사에서 좋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그런 종목은 일단 배제를 시켜 놓고 매매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특별한 이유가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공매하고 돈의 힘으로 하방으로 밀어붙인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바닥을 잡으면 다시 반등을 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시장 지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코스피가 19.48 빠지면서 2200 겨우 버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도 3.6 정도 하락하면서 757.82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장중에 뭐 거의 30포인트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 좀 끌어당겼죠. 자,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하고 뭐 거의 판박이죠. 이날도 별다른 뭐 특이사항 없이 그냥 완전히 돈으로 뭐 찍어 눌렀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고 지금 241선 부근에서 한번 뚫었다가 지금 특별한 뭐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좀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공매하고 손을 잡고 좀 찍어 누르면서 조금 이제 이런 눌림목을 억지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인위적으로 이렇게 찍어 누른 감이 좀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좀 회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고점에서 계속해서 음봉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쪽 부분하고 이쪽 부분하고 좀 비슷하죠. 계속 이제 음봉을 만들면서 찍어 누르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21선 정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좀 해줘야 될 텐데 지금 뭐 워낙에 돈 가지고 막 찍어 누르면서 주가를 막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단하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랐다고 이제 고점으로 인식하고 이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시간이 좀 지나게 되면 다시 상승 방향으로 랠리를 펼칠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상당히 뭐 인위적으로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자 금일 상당히 뭐 2.3%까지 찍어 눌렀다가 결국 1%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180일선 정확하게 딱 찍어주고 이제 꼬리 달고 지금 반등을 좀 했습니다. 지금 뭐 그렇지만 지금 흐름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게 돼버렸죠. 원래 오늘 원래는 이렇게 높게 시작해서 양봉으로 나올 그런 자리였죠. 지금 이렇게 찍어 누를 만한 이유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히 찍어 누르면서 지금 뭔가 이제 파생 쪽에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런 매매를 한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지금 일단은 뭐 181선을 한번 찍어줬기 때문에 이제 일정 부분 조정을 했고 다시 반등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삼성전기도 마찬가지죠. 외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면서 2.6% 정도 완전히 눌러버렸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다 비슷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21선까지도 지금 좀 깨면서 좀 찍어 눌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밑에 있는 121선 정도까지 또 이렇게 갈지 아니면은 오늘 좀 약간 인위적으로 누른 감이 있기 때문에 21선을 바로 회복하면서 좀 양봉을 보일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SK 하이닉스 그동안 가장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금일 시가 높여놓고 완전히 찍어 눌려버렸죠. 외국인도 뭐 조금 팔았지만 기관이 완전히 막 찍어 눌러버렸습니다. 50만 주나 팔면서 완전히 끌어내려 버렸죠. 21선 부근에서 이제 꼬리를 살짝 달아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내일 이제 기관 쪽에서 포지션을 좀 바꿀지 그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모습 자체는 지금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른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찍어 눌러 버렸기 때문에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누를 이유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금일 우리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눌렀기 때문에 내일은 좀 이 봉 안에서 몸통 안에서 이제 좀 양봉이 한번 나와 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셀트리온도 외인이 샀고 기관이 완전히 팔아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강한 모습을 보이다가 금일 뭐 1.6%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얘도 지금 이제 이렇게 옆으로 흐르고 또 오르고 옆으로 좀 조정을 하면서 5일선을 터치할지 아니면은 121선까지 터치를 할지 이런 부분은 또 이제 장중에 보면서 기관하고 외인의 그런 매매 포지션에 따라서 이렇게 결정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뭐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특별하게 이렇게 누를 재료 없이 눌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ABL 바이오는 금일 그래도 5일선을 좀 탈환을 해줬습니다. 5일선 탈환했고 위에 11선 딱 부딪히고 이제 조금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거래량이 좀 많이 죽었습니다. 죽고 기관의 매도세는 일단은 일단락이 됐고 외인들이 조금 들어왔죠. 그렇지만 이 종목은 외인 기관의 포지션도 중요하지만 개인 주포가 이 종목의 주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 살짝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끌어내릴지 아니면은 치고 올라갈지 이런 부분 아직도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명확하게 좀 나타나려고 하면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지금 이 21선까지 다 회복하는 모습이 보여야지 어느 정도 이게 이제 끝난 주식이 아니구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시장 분위기 대비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잘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유틸렉스는 여전히 좋지 않죠. 계속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셀리버리는 금일 좀 반등을 했습니다. 3% 정도 반등했지만 결국 꼬리가 좀 많이 달렸죠. 달리고 5일선을 아직까지 회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수급도 별로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98만 주 정도 되고 얘도 지금 세력들이 이제 털고 있는 그런 상태다. 지금까지 모습은 아직까지 되돌리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바이오리더스 금일 2% 정도 하락 마감을 했죠. 이 종목도 세력이 가지고 노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일단 보면은 되겠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같이 따라 내렸죠. 21선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21선을 뚫고 올라서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상향으로 좀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만 21선을 맞고 만약에 종가상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쌍바닥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유한양행은 크게 이 장난을 좀 치기 어려운 종목이죠. 지금 주인이 기관이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인이 같이 상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장 상당히 좋지 않았지만 1,500원 정도 오르고 마감을 했습니다. 유한양행은 지금 흐름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하나제약 금일 시장 분위기에 맞춰서 똑같이 하락을 했죠. 최근 들어서 힘없이 계속해서 꺾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평선들 다 뚫고 힘없이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고 금일 거래량이 79,000주로 금일도 거래량이 얼마 안 되죠. 기관이 조금 샀고 외국인이 조금 팔았습니다. 외국인은 이제 남은 물량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고 하나제약 실적을 보고 회사를 보고 가는 주식입니다. 이렇게 장이 불안정할 때는 이런 하나제약이나 유한양행처럼 이 실적이나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그냥 딱 붙들고 있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특별한 매수 주체가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업 지표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종목들 지금 위치 정도 되면 상당히 매수 시점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최근에 많이 못 갔다 그래서 좀 걱정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적과 경제적 혜자를 가지고 있고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좀 기다리고 좀 인내를 하면 반드시 자기 위치 찾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인내를 잘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처음 들어올 때부터 이 종목은 장기 투자를 염두에 두고 들어왔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투자한 지 이제 한 두세 달 정도 됐죠. 아직 얼마 안 됐습니다. 좀 기다렸다가 때가 되면 발동이 걸릴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나스미디어도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죠. 실적 개선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제 장기 투자로 이렇게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도 보면 수급이 꼬이면서 상당히 이제 매수세가 없을 때 지속적으로 한 달 이상 이렇게 밀렸지만 결국은 이제 꼬인 수급이 좀 풀리면서 오히려 이제 외인이 좀 팔고 있죠. 기관에서 이제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한 달 내내 여기부터 하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힘들게 했지만 결국은 뭐 한 2주 정도 만에 거의 뭐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섰죠.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저평가된 종목들은 사놓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나스미디어 또 1분기 실적 나오고 하면 더 좋은 모습으로 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주가가 뭐 오르면 또 조정받고, 오르면 조정받고는 하겠지만 결국은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코롱 인더는 지금 뭐 각종 악재들로 인해서 기관의 매도세가 상당히 강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이제 손을 들고 조금 매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상당히 이제 PBR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많이 내려왔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기관이 어느 순간 포지션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지만 그걸 뭐 예단하기는 좀 힘들죠. 지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좀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바닥권에서 지금 이 정도까지 밀렸다고 하면 조만간에 한번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 반등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자, 강원랜드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죠. 금일 기관에서 상당히 많이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0.44% 정도 하락하고 밑꼬리를 많이 달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밑에 이제 5일선 딱 찍고 다시 끌어올렸죠.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양봉을 보이고 하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지금 전 고점 부근에서 지금 조금 매물 소화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이 강원랜드도 지금 이제 이날인가 각종 증권사에서 강원랜드가 좋다는 리포트를 상당히 쏟아냈습니다. 쏟아내고 기관은 딱 팔아버리죠. 외국인들은 이제 지금 사고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 좀 요 종목도 좀 걸리는 게 기관들이 좋다는 리포트를 이 고점에서 많이 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찝찝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매매를 하는 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관에서 좋다는 리포트가 나오면 일단 거르는 게 좋지 않을까.
기관의 리포트는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AP 시스템 금일 조금 반등을 했지만 결국 음봉으로 마감했죠.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죠. 외국인이 좀 사고 기관의 매도세가 이제 멈추면서 그래도 이제 좀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테스 오늘 보면 시가가 19,750원, 상당히 고가가 상당히 좋았죠. 시가도 19,350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치고 나가는 척했다가 완전히 밀어버렸습니다. 외국인하고 기관이 쌍끌이로 매도를 했죠. 이 이유가 보면 테스의 뉴스를 한번 보면, 자, 테스가 하이닉스 쪽에 반도체 제조 장비 53억 정도를 수주했다,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런 뉴스가 떴습니다. 이 참 웃긴 게 이렇게 호재가 딱 뜨면 완전히 밀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런 이제 호재에다가 미국 시장이 이렇게 이제 상승을 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겹호재가 딱 나오니까 여지없이 그냥 고가에서 시작해가지고 조금 올리는 척에다가 완전히 밀어버립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비슷한 이런 행태를 보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호재가 나오면서 상당히 기분이 좋고 좀 방심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정답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요즘 시장은 항상 그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뭐 1.5% 정도 하락 마감했죠. 얘 같은 경우에 특별한 이슈, 좋은 뉴스가 없기 때문에 좀 잘 버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하여튼 좀 좋은 뉴스가 나오면 시초가에 팔아야지 된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요즘 항상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자, KC텍도 100원 오르고 끝이 났죠. 반도체 장비주들은 그래도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선방을 했는데 테스만 호재가 떴기 때문에 저렇게 좀 꼬로 박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해서 발표를 했죠. 그렇게 발표를 하면서 이런 호재가 나왔지만 결국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이렇게 좀 가다가 발표를 하고 나니까 지금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매도를 했고 기관은 관망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등한 종목들은 잘못 따라 붙으면 상당히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테크윙도 마찬가지죠. 오늘 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뉴스가 좋은 호재 뉴스가 뜨면서 결국은 한 100원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인이 조금 사고 기관이 좀 팔았죠. 자, DB 하이텍도 마찬가지죠. 그런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 좋은 그런 호재가 떴지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좋지 않았죠. 결국은 2% 정도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샀지만 기관은 또 호재가 나오니까 또 팔아버리죠. 지금 금융투자에서 좀 고점에서 많이 좀 팔았습니다.
자, 삼성중공업이 대표적인 예죠. 수주 호재가 나오면서 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약간 올리는 척 있다가 완전히 밀어버렸죠. 완전히 밀고 오늘도 국제유가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밀어버리죠. 지금 뭐 삼성중공업 리포트를 보면 모든 증권사에서 삼성중공업 좋다고 막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면에서 다 좋지만 돈의 힘으로 완전히 찍어 눌러버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100만 주 이상씩 계속 팔고 있죠. 외인은 금일 좀 샀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지금 상당히 인위적으로 좀 찍어 누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121선까지 터치를 했는데 기관이 지금 돈의 힘으로 완전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밑에 이제 241선까지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찍어 누르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그 이유로 하나 지금 뭐 나오고 있는 게 5월 7일 날 이제 임직원들 우리 사주가 보호예수 해제가 된다,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기관들의 매매 행태를 보면 상당히 거의 뭐 사기 수준이죠. 그래서 뭐 지금 모든 면에서는 삼성중공업 상당히 양호하지만 지금 이 기관들이 돈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고 공매도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전히 이제 개인들의 심리를 다 꺾고 나서 그 다음에 좀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어제 뭐 특별한 호재가 없었기 때문에 국제유가 상승분을 현대중공업이 먹었죠. 이렇게 올라가고 금일은 시장 분위기가 다 안 좋으면서 현대중공업도 내렸습니다. 기관이 사고 외국인이 좀 팔았죠. 자, 지금 시장 자체가 상당히 뭐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이런 시장이지만 결국은 이제 미래 성장 스토리가 확실하게 나와 있고 돈을 잘 버는 그런 단단한 알짜 회사를 매수를 해서 진득하게 들고 가는 전략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지금 테마주들 이렇게 잘못 따라다니다가 몇 번 잘못 발을 헛디디면 순식간에 돈이 그냥 다 사라지는 그런 마술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시장이 어찌 보면 약간 왜곡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 정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결국은 회사가 돈을 잘 버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게 되면 주가는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거는 뭐 주식시장에서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 성장하는 성장주들, 단단한 회사들 투자를 해놓고 시간에 투자를 하면 좋은 결과를 반드시 얻을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시장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이지만 너무 이렇게 걱정할 만한 그런 시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해서 마음 편하게 투자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